이 주제는 시간 활용이죠. 특히 이제 대학 생활할 때 대학에서는 일반 사회하고 조금 다른 생활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시간 활용을 잘 하기 위해서 뭐 메모하는 거, 그다음에 잠, 또 뒤에 오면 이제 꿈 이야기도 합니다. 꿈. 이런 부분들이 이게 대학에서 무슨 상관이 있지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의 그 시간 활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서 제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학에서 시간은 크게 학기 중 시간, 지금 여러분들이 학기 중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리고 방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보통 8학기죠, 8학기. 예, 8학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적이 엄청 좋아서 조기 졸업을 한다 그러면 7학기 만에 졸업을 할 수 있어요. 7학기 만에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방학은 그 사이에 있으니까 7번이 있어요. 7번. 8번이 아니냐 그런데 마지막 4학년 2학기 방학은 없죠. 그냥 거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7번의 방학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시간을 이제 이렇게 수업을 듣는 학기 중 시간하고 방학 때 시간, 특히 이제 방학 때 시간이 아마 1학년들한테 이번 처음 다가올 텐데, 초중고등학교 방학보다 엄청 길어요. 대학 방학은 굉장히 깁니다. 거의 2달, 뭐 잘하면 2달 반 정도를 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길죠. 그래서 이 방학 때 어떻게 보냈냐에 따라서 방학 이후의 삶이 달라지기도 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대학생으로 신분을 유지하는 재학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재학생. 그리고 물론 재학생이긴 하지만 학교를 쉬고 있는 휴학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휴학하면은 보통 휴학은 1학년 1학기 때는 휴학이 안 되죠. 그건 이제 모든 대학이 공통입니다. 1학년 1학기 때는 되게 휴학이 안 되고 이제 아마 2학기 때는 2학년 가서부터 휴학이 되는데 휴학은 이제 한 학기 단위래요. 그러니까 1년 1학기 내지는 연장해서 뭐 2학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죠. 끝나면 이제 복학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조금 힘든 게 한 학기를 휴학을 해버리면 그 학기가 어긋나죠. 학기가 어긋나서 아직까지는 대학들이 커리큘럼을 작성을 할 때 그 휴학을 했다는 걸 가정 안 하고 짜요. 8학기 1, 2, 3, 4학년 수업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학년별로 학기별로 선호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한 학기를 자기가 딱 쉬고 예를 들어서 1학년 1학기 다니다가 한 학기 쉬고 자기는 1학년 2학기 복학을 하잖아요. 1학년 2학기 복학하는데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2학기로 오픈이 안 되고 사실은 2학년 1학기께 오픈이 되죠. 그럼 자기가 들어야 되는 1학년 2학기 과목이 떠버리죠. 그래서 복학은 제가 그런데 휴학은 주로 1년 단위로 사이클을 맞추는 게 좋아요. 그래야 본인이 이 선후 관계나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만약에 휴학하게 되면 커리큘럼 듣는데 지장이 없다면 이제 고학년 가서는 한 학기 휴학해도 괜찮은데 저학년 때 한 학기를 휴학하면 이 앞뒤 커리큘럼 맞추는 게 굉장히 힘들어서 차라리 1년을 휴학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제 커리큘럼 측면에서는 뭐 그러나 그건 정답은 아니죠. 그다음에 이거 말고 좀 다른 게 있는데 재적이라는 게 있어요. 재적. 재적은 뭐냐면 그냥 자퇴하는 거예요. 자퇴. 학교 안 다니겠습니다라고 자퇴하는 거죠. 그럼 이제 학적, 그러니까 입학 졸업은 안 했는데 입학 말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학을 했었던 기록과 그 뒤에는 남아 있지만 자퇴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2학년 1학기 자퇴 이렇게 되는 거죠. 돌아오려면 돌아올 수도 있고 못 돌아올 수도 있어요. 돌아오려면 재입학이라는 걸 해야 돼요. 재입학. 여러분 잘 모르죠. 이번 학기도 재입학 학생이 지난주 한 명 있어 제가 사인했는데 본인이 자퇴하고 회사를 하다가 회사 한 1, 2년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다시 그냥 학교 다녀야겠다 해서 재입학한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 재학하고 휴학은 그냥 원래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거고 재적은 학생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인이 되는 거야. 대학교에서 떠나는 거죠. 떠났는데 이제 이전에 다녔던 기록이 있으니까 재입학하게 되면 1학년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 전에 자기가 2학년 1학기 때 재적했으면 2학년 2학기로 재입학이 돼요. 약간 복학하고 약간 비슷하죠. 하지만 이제 복학은 대학생 신분이죠. 근데 여기 재적은 더 이상 대학생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대학이 있습니다. 요즘 휴학 가운데서 그런 휴학이 있어요.
창업휴학. 휴학의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인턴십 한다고 휴학할 수 있고, 어학연수 한다고 휴학할 수 있고, 뭐 그냥 개인적인 건강상의 이유로 휴학할 수 있고 막 그러는데, 창업휴학은 벤처나 스타트업 같은 창업 때문에 학교를 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학교에서 인정을 해줘요. 인정을 해주는데, 그걸 뭐 학기로 인정해 주는 건 아니고 그냥 휴학의 사유로 그러니까 계속 다닐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끊어버리지 않고 연장해 주는 게 창업휴학이죠. 국가에서 창업휴학을 많이 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시간 활용의 지혜는 그래서 여기 학기냐 방학이냐 조금씩 다른데 한번 보면, 첫 번째 학기 중에는 여러분들 그 목돈되는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C 공부를 내가 학기 중에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라고 생각해서 하루에 뭐 5시간씩 한 5셋 정도 공부해야지. 그러면 하루에 5시간씩 5셋 정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학기 중에는 절대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계속해서 저기 하기 때문에 수업을 듣고, 수업 들으면서 또 오가는 시간 있죠. 그리고 수업에서 또 숙제 같은 걸 내고 프로젝트를 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어떤 경우는 동아리도 하고 뭐 이것저것도 하면 진짜 학기 중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수업 따라가면서 숙제하면서 학기가 그냥 끝나요. 지금 지난 2달 반이 그렇지 않았어요? 거의 정신없이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학기 중에는 다 포기하고 수업만 듣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게 뭐냐면 15분 내지 10분 단위, 15분이나 내지 10분 단위로 끊어서 계획을 세워보듯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앞에 시간하고 뒤에 시간 사이가 1시간이 떠 있어요, 수업이. 지금 이제 코로나라서 사이버 강의하니까 좀 그렇지만, 학교 이제 캠퍼스에 나오면 그 수업 듣고 1시간 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뭐 학생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커피 마시다가 이야기하다가 또 그 다음 들어가고, 또 그 사이사이가 계속 이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낭비하는 시간들이죠. 그게 또 낭비라고 할 수는 없지. 뭐 친구들하고 사귀는 것도 낭비는 아니니까. 하지만 이제 본인이 뭘 하고 싶어 할 때 그 쓸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간에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껴있는 시간이.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분명히 1시간이 비었는데 오가는 시간 치고 그다음에 책을 열어서 뭐 보려고 그래도 남아있는 게 한 10분, 15분이야. 아이,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면 이제 바로 스마트폰 꺼내서 이제 검색하고 뭐 듣고 뭐 노래 듣고 뭐 하고, 그러면 10분, 15분 금방 가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일주일을 보내고 15주를 보내면 한 학기가 지나는 거예요. 그 한 학기를 8번 보내면 졸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5분 단위로 끊어서 한다라고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C 같은 수업을 듣는다 그러면 C도 딱 15분 동안에 공부할 수 있는 걸 자기가 잡아요. 한 페이지 아니면 한 프로그램 한 개. 영어를 한다 그러면 영어도 딱 15분용. 이렇게 15분 단위로 딱딱딱 끊는 거죠. 그래서 15분짜리 영어 공부, 전공 공부, 뭐 책 읽기 뭐 이런 것들을 플랜을 쭉 레고처럼 15분짜리 레고 블록처럼 갖고 있어요. 갖고 있다가 오늘은 그 블록 중에서 요거를 사이사이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15분이나 10분 단위로 끊어서, 만약에 30분이 남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15분짜리 2개 하면 되네요. 15분짜리 2개. 이게 이제 레고 스타일의 사용법이죠. 이건 저도 똑같아요. 저도 어디 회의를, 뭐 정부에서 회의를 하면 하루에 어떤 때는 3개씩 있거든요. 3개씩, 4개씩 있을 때가 있어요. 중간중간에 이동하거나 중간에 사이가 끼면, 그런 데는 이제 옆에 커피숍에 가서 뭘 해요? 이 15분 단위에 하는 일들을 갖고 다녀요. 10분 단위, 15분 단위. 그러면 읽어야 될 책들도 이렇게 쪼개져 있는 분량이 있기 때문에 딱 나는 그 사고 자체가 1시간 정도 되어야만 나는 뭔가를 한다, 이런 생각을 버리라는 이야기. 그냥 10분만 주어져도 15분만 주어져도 나는 무슨 일인가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방학은 7개라고 그랬죠. 7개는 전체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방학 직전에 계획을 세우면 안 돼요. 모든 방학 직전에 몇 주 있으면 방학이네 라고 하는 순간 그 방학은 날아가요. 왜냐면 방학 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계획을 세우잖아요. 지금 뭐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이런 그룹 프로그램, 그룹 1, 그룹 2, 주로 이제 한 달 단위죠. 그다음에 그룹 안어라고 그래서 1번, 2번 다 한 학생한테 해주는, 이게 세 번째는 선택이에요. 필수는 아니고. 1, 2는 필수인데, 이거는 이제 의무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획이 사실은
서 있는데 문제는 언제 하느냐죠. 내가 2학년 때 할까 3학년 때 할까.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빨리 해요. 제가 볼 때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내주도 2학년 1학기 이때 다 끝내버려야 돼요. 왜냐면 이거를 끝내면 프로그래밍에 자신이 생겨요. 프로그래밍의 구루에 자신이 생기면 일반 정기 학기 중에서 프로그래밍 수업 들을 때 본인이 주눅 들지 않고 본인이 자신감 있게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에 관한 스트레스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구루예요, 구루. 그래서 이거는 빨리 들으라. 왜? 치료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그 트라우마, 프로그래밍에 관한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차원에서 빨리 듣는 게 좋아요. 나중에 자꾸 미루지 말고 자꾸 들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도 미리 지금 여러분들이 4학년 1학기 때 겨울방학까지 세워야 돼요. 그래야 인턴십 한다고 그러면 인턴십도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어학연수, 그 다음에 교환학생도 있어요. 교환학생. 제가 빠뜨렸는데 교환학생. 다른 나라에 가서 하는 거. 이거 방학 시작하기 전에 나 이번에 교환학생 나가야지 100%못 나갑니다. 왜냐면 교환학생 나가려면 어학 점수 미리 준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발하는데 미리 지원해야 되고, 선발하는데 지원하려면 뭔가 이렇게 사전에 준비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학에 대한 시간은 1학년 들어오자마자 4학년 1학기 때, 4학년 1학기 여름방학 때까지 7개 방학 전체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느 때에 예를 들어서 교환학생 나가고 싶으면 내가 어느 학기 어느 방학 때 교환학생을 나갈 건지, 그 다음에 인턴십 나가고 싶으면 내가 2달 정도 가는데 어느 학기 때 인턴을 나가는 게 좋을까? 4학년 1학기 때 나가는 게 좋을까? 3학년 1학기 나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2번 할까? 어떤 친구들은 2번 하거든요. 방학 때 2번. 그 다음에 자격증 공부를 해요. 뭐 IT 자격증이 됐든 아니면 여기 이제 어학연수를 위해서 어학 공부가 됐든 그것도 역시 몰아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코딩. 나도 뭔가 코딩에서 집중해서 배우고 싶어요. 그런 거. 그 다음에 3학년 올라가면 팀 프로젝트를 하거든요. 팀 프로젝트를 학기 중에 종단형 PBR 3, 4, 5만 갖고는 못해요. 방학 중에 만나서 팀 프로젝트를 해야 돼요. 그러면 팀 프로젝트를 3학년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 2학기는 팀 프로젝트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돌이켜보면 내가 7개 학기를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거의 뭐 그중에 반 이상은 무조건 해야 되는 일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머지에 내가 뭘 할지, 뭐 심지어 대학생 됐는데 여행은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지금 코로나라 그렇지만 옛날에는 거의 대학생 들어오면 유럽 뭐 배낭여행 한 달 배낭여행, 뭐 2달 배낭여행, 이건 뭐 거의 기본처럼 하는 친구들이라서 그걸 정말 하고 싶어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4학년이 됐는데 못 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교수님 저 휴학할래요. 그래서 휴학하고 뭐 할 건데 그러면 저 배낭여행 좀 하고 졸업할래요. 뭐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이게 자기 개발이 됐든 아니면 취미가 됐든 뭐 전공 관련된 게 됐든 할 수 있는 리스트를 쭉 뽑은 다음에 그거를 어느 학년 어느 학기 방학 때 할 건지에 대한 스케줄을 짜야 돼요. 그래야 미리 앞서서 뭐 3개월 전에 교환학생 같은 경우는 3, 4개월 전에 심지어 전학기에 모집을 하거든요.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방학 때 한가해졌네, 방학 때 뭐 할까 하는 순간에 그 방학은 그냥 놀면 된다.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뭐 급하게 막 학원 다니거나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방학 때 학원 다니는 거는 저희 교수님들이 굉장히 싫어해서 원래 그룹 1, 2 만든 이유가 학원 다니지 말라고 만든 거예요. 학원 같은 데 다니지 말고 학교 와서 배우라고. 자, 이제 다음 달 방학이죠. 여러분들 뭐 할지 계획을 세우는데 다음 달만 세우지 말고 그 이후에 남아있는 대학의 모든 방학에 대한 계획을 다 세우세요.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 자, 휴학하면 이제 뭐 이전에는 휴학하려면 상담을 했어야 돼, 교수한테. 그런데 요즘은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막 불만을 왜 내가 휴학하는데 교수 상담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요즘은 상담도 안 해요. 그냥 조용히 휴학해요. 교수님 도장만 찍으면 교수님 도장 찍어주세요. 그럼 이제 도장만 찍으면 그냥 하는데, 근데 이제 휴학 상담 옛날 할 때 보면은 아무 계획 없이 휴학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휴학은 여기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정말 치밀한 계획이 있어요. 치밀한 계획. 치밀한 계획이 없으면 나중에 복학할 때 두려워요. 복학할 때 내가 지난 6개월 내지 1년 괜히 시간 낭비한 거 아니야? 같이 들어온 친구들에 비해서 1년을 사실 허비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치밀한 계획을 세운다는 이야기는 이 휴학 때 뭘 할 건지 목표를 세워야 돼요. 목표.
내가 하는 이번 휴학의 목표는 뭐다.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를 하는데 내가 뭐 교환학생 나가기 위해서 토플을 한다. 토플을 뭐 IBT 뭐 몇 점에서 한 90점까지 넘겨야겠다. 뭐 예를 들어 그런 목표를 정하는 거죠. 목표를 정하고 그다음에 랭귀지를 배운다고 그러면 C나 자바나 아니면 파이썬이나 이걸 배워서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크기까지 한번 짜봐야겠다. 내지는 뭐 경진대회를 한번 나가봐야겠다. 뭐 자격증을 따야겠다. 이런 것들을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휴학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기는 하고 보통 휴학의 비율이 우리 학교 한 15%예요. 15%. 10명 중에서 한 1명 내지 2명은 휴학을 해요. 반드시 치밀한 계획을 먼저 세우고 휴학의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복학할 때 스트레스를 다 받는다. 그 이야기죠. 자, 이제 시간 활용의 효율성을 위한 이제 또 방법 중에 하나가 메모인데 대학 시절에 메모를 아주 잘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발전을 위해서 많이 고민하잖아요. 뭘 할까? 이거 하면 좋겠다. 이거 저거 하면 좋겠다. 그럴 때도 있고 그다음에 숙제가 나오면 숙제를 그냥 바로 풀 수 있는 게 있지만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특히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계속 기획을 해야 돼요. 이런 기능도 넣을까 뺄까 뭐 이렇게 해볼까 이 방법 써볼까 막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아이디어가 여러분들한테 탁 떠올라요. 탁 떠오르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 나는 천재인가 봐.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까지 이렇게 아이디어가 탁 떠오를 때가 있어요. 문제는 그 아이디어를 바로 잡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걔는 바로 사라져요. 모든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을 보시면 이렇게 좀 큰 중절모를 썼죠. 여러분 사진 같은 데 보면 링컨이 이 모자 속에 항상 넣어 갖고 다녔던 게 있어요. 빈 통이 아니고 모자 속에 항상 넣어 갖고 있던 게 노트하고 연필이에요. 신기하죠? 모자를 탁 열면 여기 메모장하고 연필이 나와요. 아브라함 링컨.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여기 제가 글로 써놨죠. 나한테 떠오른 아이디어를 이렇게 종이에 잘 적어놨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했고 이 메모장을 갖고 다니는 습관 때문에 최고의 아이디어와 직관력을 내가 가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창의력, 그러니까 어떤 가장 좋은 미래를 만드는 것은 현재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내면 가장 좋은 미래가 된다. 그래서 항상 창의적 사고를 많이 강조했던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창의적 사고나 어떤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노트와 연필을 매일 휴대했던 사람이다라고 알려져 있죠. 여러분들은 모자도 안 쓰고 다니잖아, 그렇죠? 모자도 안 쓰고 다니면 노트하고 펜. 요즘 여학생들 아마 그 옛날에는 이제 스케줄러 같은 거,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공부하는 것 때문에 스케줄러 같은 걸 막 만들어서 쓰죠. 스케줄러가 메모장 역할을 하는데 대학에 오니까 스케줄러 사나요? 잘 안 사죠. 자, 이런 말루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이 빈칸에 들어가는 말이 뭘까? 말풍선. 이 두 거지예요, 거지. 거지인데 그 서울역 대합실 같은 데 앉아 있는 두 사람이야. 두 사람이 이제 두 남자가 뭔가 뭐 자기 왕년에 이랬고 뭐 저쩌고 막 이렇게 자랑을 했겠죠. 자랑을 했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그 한글로 하면 그리고 그 메모장을 잊어버렸다. 자기가 왕년에 정말 아이디어가 많이 떠올라서 메모장에다 막 다 많은 걸 적어서 이걸 나중에 사업 아이템 해야지 막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메모장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거지가 됐다는 거지. 뭐 이런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빈치 같은 경우는 최고의 메모광이었고 그가 작성한 노트만 해도 17,000페이지에 17,000페이지. 17,000페이지고 그중에 이제 남아있는 게 한 7,000여 쪽이죠. 대단하죠.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천재라고 하는데 본인은 자기 머리를 믿지 않았어요. 자기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면 바로 메모하고.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제 그 인공지능에 관한 책을 쓰고 있는데 윤리 쪽도 쓰고 있는데
뭐 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막 자다가도 일어나서 써요. TV 보다가도 갑자기 TV 저거 책에다 쓰면 좋겠다 그러면 바로 또. 그래서 제가 항상 TV 볼 때 옆에 메모장하고 펜을 이렇게 놓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들이 영화를 보거나 뭘 볼 때 좀 편하게 보지 그걸 맨날 공부하듯이 그렇게 보느냐고 그랬더니 아니 그 보다가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내가 나중에 책에다 저걸 써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영화가 끝나면 사라져 버려요.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기록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되게 이런 생각들을 필요로 한 사람들한테 필요한 습관이죠. 철학자 토마스 홉스. 나는 항상 손에 메모장을 가지고 다닌다. 뭐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천재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메모광이 존재할 뿐이다. 천재는 메모광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죠. 프랜시스 베이컨. 영국의 철학자. 이 사람도 주머니 속에다가 연필을 갖고 다닌대. 연필. 그래서 예상치 않았을 때 떠오르면 바로 그것을 적어서 기록하고 나중에 그게 사라질 거기 때문에 메모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메모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들, 아마 여러분들은 이게 더 강할 거예요. 이게 대학생들은 앞으로 내가 뭐 해야지?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스케줄러죠. 내 스케줄을 기록하는,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다이어리라든지 뭐 1년 되면 이렇게 다이어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요즘 이제 스마트폰이나 PC에도 이런 일정표 기능들이 다 있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잇, 이렇게 화이트보드 같은데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걸 붙여가면서 해야 할 일, 그때그때 생각이 나면 막 붙여서, 이것도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에 대학 본부에서 여러 처장들 할 때 항상 맨 처음에 이렇게 화이트보드를 잘 갖다 달라고 그러고, 뭐 직원들하고 회의하거나 뭐 하다 생각이 나면은 계속 해야 될 일이 벌어지면 계속 이렇게 화이트보드에다가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했는데, 포스트잇을 보통 한 40개, 50개 해서 막 빽빽하게 그걸 나중에 떼서 이렇게 붙여서 조정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메모의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이렇게 그 아이디어를 잡는 거. 아이디어.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잠깐 스쳐 지나가는, 내가 요즘에 과제하고 있는데 내지는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생각이 탁 떠오르면 그거를 바로 메모해놨다가 나중에 그 메모장을 보고 내가 생각을 계속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작은 메모장, 그 다음에 작은 수첩, 지갑, 그 다음에 요즘 보이스 레코더든지 아니면 스마트폰도 요즘 음성인식 잘 되는 앱들 있죠. 이제 스마트폰에 맨 첫 화면의 앱에 되게 녹음하는 앱을 되게 깔아놔요. 그래서 생각이 나면 바로 녹음하는 앱을 틀어서 구두로, 손으로 메모하지 않고 말로 녹음하죠. 말로 녹음하고 나중에 듣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온오프라인 겸용 노트도 있고, 뭐 요즘 뭐 메모에 관한 테크닉들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이 책을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특히 뉴스 같은 데 보면 모르는 단어 나오잖아요. 특히 여러분들이 전공에 잘 모르는 것, 저쪽 경제 뉴스, 뭐 정치 뉴스 그러면 무슨 단어를 쓰는데 아나운서가 단어를 쓴다는 이야기는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쓰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해 못 하잖아요. 그럼 그거 적어야 돼요. 거기 뉴스를 보다가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 적어야 돼요. 뉴스는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이제 뉴스 끝난 다음에 내가 찾아봐야죠.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든지. 그리고 찾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외우려면 최소한 5번 이상 자기 입술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기 입으로 그 단어를 의도적으로 한번 5번 이상 써야 돼요. 그래야 외워지거든요. 그래야 자기 단어가 돼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전공도 마찬가지죠. 전공에서 무슨 단어가 나오고 세미나 갔는데 세미나 강사가 무슨 특이한 이야기 하는데 나는 모르는데 저 사람은 당연한 것처럼 막 단어를 쓰잖아요. 그럼 그건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런 경우는 메모장에 적어야 되죠. 내가 외워야 되는 단어. 그래서 뭐 강의를 들을 때, 사람을 만날 때, 뭐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서 나중에 찾아보죠. 그러면 처음에는 좀 번거롭고 그럴 수 있는데, 아까 이제 15분 활용 잘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15분 동안에 뭐 아니면 내가 메모해놨던 것을 다시 검색해요. 이전에 메모했던 걸 다시 15분 동안 검토해서 내가 무슨 단어를 찾으라고 그랬는지, 아니면 무슨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 아이디어를 좀 더 보강하라고 그랬는지, 자기 거 메모장을 검색하는 시간을 쓰면 더 좋죠. 자, 이게 이제 시간 활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학에서 중요한 노하우로서 제가 메모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잠의 이야기. 잠.
여러분들 Yesterday라는 폴 맥카트니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 Yesterday를 어떻게 이 사람이 작곡을 했느냐? 잠에서 깨자마자, 그런 표현이죠. 잠에서 깨자마자 피아노로 달려가서 꿈속에서 들었던 멜로디를 악상으로 연주하면서 온 게 적은 게 바로 Yesterday다. 꿈에서 Yesterday가 나왔던 거래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꿈을 꾸려면 자야 되죠. 잠을 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밤잠도 있지만 낮잠을 자요. 낮잠을 잘 때는 보통 짧게는 10분, 아무리 길어도 30분 이상 자면 안 돼요. 보통 10분 내지 15분. 얘도 아까 메모처럼 10분 내지 15분 자는데, 뭐 김대중 전 대통령,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 그다음에 우리나라 백남준 아티스트,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창의적이고 경무에 시달렸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꼭 낮에 한 2시, 3시쯤 한 10분 정도 잠을 잤다.